우리는 흔히 밥 한 번 먹자, 식사라도 같이 하자, 우리 함께 저녁 할래요? 라고 말하며 식사를 통해 관계를 이어가고 더 가까워지곤 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바쁜 시대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족 간의 식사가 더 어색할 때도 있죠. 말다툼이라도 있었다면 같은 식탁에 앉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지는 것처럼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철저한 채식주의자인 어머니의 식탁에서 평생 갈등을 겪어온 한 여성입니다. 고기를 먹고 싶었던 그녀는 성인이 되자마자 어머니와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노력으로 화해를 위해 방문한 한국에서 단 한 번의 식사로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밥 한 끼에는 대체 어떤 마법 같은 힘이 있는 것일까요? 지금 함께 들어보시죠. 제 이름은 클레어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저희 집은 언제나 햇살이 가득한 곳이었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엄마의 철저한 채식주의였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생일 파티에서 치즈버거를 먹을 때 저는 항상 샐러드와 콩 패티로 만든 버거를 먹어야 했습니다. 아무도 제 점심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신 건 제가 채 돌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아빠는 항상 웃고 있었고 바비큐 그릴 앞에서 찍은 사진이 유독 많았어요. 엄마는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고기가 남편을 데려갔어. 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어린 제게는 그 말이 무섭고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엄마에게 고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앗아간 원수였습니다. 아빠의 장례식 다음 날, 엄마는 냉장고에 있던 모든 육류를 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우리 집에는 고기가 들어온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너한테만큼은 절대 그런 음식 안 먹일 거야. 라는 말로 저를 키우셨어요. 채식은 단순한 식단이 아닌 아빠를 잃은 슬픔과 죄책감이 만들어낸 엄마의 신념이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다른 아이들은 핫도그와 치킨 너겟을 먹을 때 저는 두부와 야채를 먹어야 했습니다. 친구들은 왜 고기 안 먹어? 라고 물었고 저는 고기는 나쁜 거래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친구들의 점심이 부러웠습니다. 10살 생일, 친구 제시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의 일이에요. 제시의 엄마는 모두에게 햄버거를 나눠주었고 저는 처음으로 고민했습니다. 엄마에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햄버거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부드럽고 육즙이 가득한 패티, 신선한 양상추와 토마토의 조화, 그것은 제가 평생 먹어온 야채 버거와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어요. 클레어, 맛있지? 제시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엄마가 오늘 재미있었어?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처음으로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냥 평범했어.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상황은 더 복잡해졌어요.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저는 엄마의 규칙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급식에서 몰래 치킨 너겟을 먹고 친구들과 패스트푸드점에 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고기를 먹을 때마다 죄책감이 있었지만 그 맛에 저는 점점 더 끌렸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고기를 먹는 걸 엄마에게 들킨 적이 있는데 친구와 함께 햄버거를 먹고 있던 상황에 우연히 엄마가 그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엄마의 눈에 비친 실망감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집에 돌아와 엄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 아빠가 얼마나 고기를 좋아했는지 알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지도? 저는 반항심과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고등학교 시절 엄마와의 갈등은 더 커졌습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고기를 먹기 시작했고 엄마는 매번 그것을 아빠의 일과 연결지었어요. 가정의 식탁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엄마의 깊은 상처를 이해하면서도 제 선택을 존중받고 싶었어요. 대학에 진학하면서 저는 기숙사로 이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의 도약 같았어요. 더 이상 숨어서 고기를 먹을 필요가 없었고 다양한 요리를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고기를 먹을 때마다 엄마의 실망한 눈빛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간 받았던 억압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처럼 음식에 집착이 심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음식을 먹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21살이 되던 해에 저는 마침내 완전히 독립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임대했고 주방에는 제 소유의 그릴이 놓였어요. 첫 스테이크를 구워 먹던 날 저는 울면서 고기를 삼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어요. 오랜 갈등과 죄책감 그리고 드디어 찾은 자유가 한데 섞인 감정의 폭발이었습니다. 주말마다 바비큐를 즐기고 다양한 고기 요리를 시도하며 저는 제 자신만의 삶을 구축해 나갔어요. 엄마와는 여전히 연락했지만 식사 얘기만큼은 피했습니다.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의 아픔을 이해했지만 더 이상 그 신념에 제 삶을 맞출 수는 없었어요.
저에게 정말 큰 행운의 날을 정하라면 이날로 정하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온 친구 지연이가 저를 한인타운으로 초대했을 때입니다. 클레어, 너 진짜 고기 좋아한다면 꼭 삼겹살 먹어봐야 해. 라고 했어요. 솔직히 그때까지 저는 한국 음식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김치와 불고기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한인타운의 작은 식당에 들어서자 특유의 향신료 냄새와 고기 굽는 향이 저를 반겼습니다. 우리는 작은 테이블에 앉았고 중앙에는 둥근 불판이 있었어요. 지연이 주문했고 곧 생고기가 접시에 담겨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삼겹살은 제가 알던 어떤 고기와도 달랐습니다. 지연이 고기를 가위로 자르고 상추에 쌈장을 바르고 고기를 올린 다음 마늘과 고추 그리고 파를 얹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이렇게 먹는 거야? 지연이 말했고 저는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쌈에 싸서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것은 단순한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불판 위에서 구워진 한 점의 삼겹살, 신선한 상추의 아삭함, 쌈장의 달콤함과 매콤함 그리고 파의 향긋함. 이 모든 것이 입안에서 조화를 이루었어요. 스테이크나 햄버거와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저는 놀라서 물었고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게 한국식 고기 먹는 방법이야. 채소와 함께 먹어서 더 맛있지. 그날 밤 삼겹살의 맛은 단순한 미각의 즐거움을 넘어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경험이었습니다. 바비큐와는 차원이 달랐고 뭔가 섬세하고 정돈된 방식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식에 매료되기 시작했고 지연과 함께 더 많은 한국 음식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저에게 불고기, 갈비, 된장찌개 등 다양한 한국 음식을 소개해 주었어요. 모든 음식이 훌륭했지만 삼겹살의 그 첫 경험은 특별했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열정이 커지면서 저는 지연과 더 친해졌고 지연이 여긴 한인타운이니까 진짜 한국 가면 맛이 또 완전 달라라는 한마디에 저는 지연과 함께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지연과 함께 한국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설렘이었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숙소를 정하고 방문할 곳들의 목록을 만들면서 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어요. 지연은 서울의 명소들과 꼭 가봐야 할 맛집 리스트를 만들었고 저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미국에서 한인타운의 작은 식당에서 경험한 그 맛이랑 어떻게 다를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깨끗함이었습니다. 공항은 너무나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탑승했을 때 저는 그 조용함에 놀랐습니다. 미국의 대중교통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거나 휴대폰을 보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고 기차는 정확한 시간에 역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은 저를 남산타워로 데려갔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서울 전체를 내려다보았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풍경, 그 사이를 흐르는 한강 그리고 주변의 산들. 이것이 지연이 그토록 사랑하는 고향이구나 싶었습니다. 타워 안에서 저는 수많은 사랑의 자물쇠를 보았어요. 연인들이 자신들의 사랑을 약속하며 걸어둔 자물쇠들이 빽빽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제가 물었을 때 지연은 웃으며 설명해 주었어요. 연인들이 사랑을 맹세하는 의미로 자물쇠를 걸어두는 거야. 영원히 함께하자는 약속이지. 그 순간 저는 문득 엄마를 생각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도 이런 식으로 사랑을 맹세했을까? 아빠가 돌아가신 후 엄마는 그 슬픔을 채식이라는 형태로 표현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으로 지연은 저를 인사동의 작은 한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생애 처음으로 진짜 한국식 비빔밥을 맛보았어요. 뜨거운 돌솥에 담겨 나온 비빔밥은 색색의 나물과 고기, 계란이 어우러져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고추장을 넣고 쓱쓱 비벼 먹는 그 맛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 저는 이제야 한국 음식의 진짜 맛을 알게 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오후에는 경복궁을 방문했어요. 웅장한 궁궐의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섰을 때 마치 시간여행을 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려한 세계 단청, 정교하게 지어진 목조 건물들 그리고 넓은 뜰. 모든 것이 경이로웠어요. 그곳에서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을 많이 보았고 지연도 저에게 한복을 입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한복을 입어본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화려한 색의 치마와 저고리가 제 몸에 감겨졌을 때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이 너무 낯설고 아름다워서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한복을 입고 궁궐 안을 거닐며 사진을 찍는 동안 저는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에는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진짜 한국의 삼겹살을 맛볼 차례였어요. 지연은 저를 강남의 유명한 삼겹살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고기 굽는 향기가 진동했어요. 우리는 작은 테이블에 앉았고 곧 신선한 삼겹살이 테이블에 나왔습니다. 직원이 불판을 뜨겁게 달군 후 고기를 올려놓았어요.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고기가 익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침이 고였습니다. 지연은 능숙하게 가위로 고기를 잘라 뒤집으며 완벽한 타이밍에 구워냈어요. 익은 고기를 상추에 싸서 먹는 그 맛은 미국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부했습니다. 이게 진짜 삼겹살이구나? 제가 감탄하자 지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소주라는 한국 술을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처음 마셔보는 소주의 독특한 맛에 저는 살짝 인상을 찌푸렸지만 삼겹살과 함께 마시니 이상하게 잘 어울렸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와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늦은 시간에도 활기찬 상점들 그리고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 모든 것이 생동감 넘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활기 속에서도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를 지켰습니다. 미국의 번화가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숙소 근처의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그리고 강변을 산책하는 사람들로 공원은 이미 활기찼어요. 저도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서울의 아침을 만끽했습니다. 그냥 걷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지연은 저를 전통시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광장시장은 온갖 소리와 냄새, 색깔로 가득했어요. 다양한 음식 냄새가 뒤섞여 코를 자극했고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떡볶이를 맛보았고 그 매콤하고 달콤한 맛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시장에서 나와 저는 문득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가 이곳에 있다면 얼마나 좋아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는 채식주의자지만 한국에는 다양한 채소 요리와 나물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저는 충동적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지금 한국에 있어. 여기 정말 아름다워. 제 말에 엄마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떤데? 저는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깨끗한 거리, 맛있는 음식,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삼겹살에 대한 이야기는 슬쩍 건너뛰었습니다. 엄마, 여기는 채식 요리도 정말 맛있어. 다음에는 엄마랑 같이 오면 좋겠다. 제 말에 엄마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거 좋겠구나? 하지만 요즘 내 발목이 또 문제야. 어제 넘어져서 병원에 다녀왔어. 엄마의 말에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몇 년 전부터 자주 넘어지고 골절상을 입곤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불운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지연이 물었어요. 엄마 괜찮아? 저는 엄마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이야기했고 자주 넘어지고 뼈가 잘 부러진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때 지연이 한마디 했어요. 클레어, 장기간 채식하면 뼈 약해지는 거 몰라? 특히 단백질 결핍이 문제야. 지연의 말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엄마는 20년 넘게 철저한 채식을 해왔고 단백질 보충제도 거부했어요. 아빠의 죽음 이후 그녀의 식습관은 더욱 엄격해졌고 나이가 들면서 그 영향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제가 물었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사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 오랜 채식 후에 골밀도가 심각하게 낮아졌지. 의사가 단백질 섭취를 권했고 지금은 생선과 달걀을 먹기 시작했어. 그 순간 저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영원히 튼튼할 줄 알았는데 계속 넘어지고 다리가 자주 힘이 풀린다 했었죠. 걱정이 밀려왔어요. 고기를 권해도 절대 듣지 않던 엄마와는 이 주제로 다시 멀어질 게 뻔했지만 저는 뭔가 달라지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스테이크 한 번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고기를 다양하게 먹는 식사에 완전히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엄마가 생각났어요. 같이 이렇게 먹으면 좋을 텐데. 이상하게 독립할 때는 전혀 생각도 안 나던 엄마가 맛있는 음식만 먹으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지막 날, 저와 지연은 한강변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어요. 강변을 따라 부는 바람, 햇살이 반짝이는 강물, 그리고 주변의 푸른 공원.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 잠시 쉬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엄마와 다시 대화를 시도하고 어떻게든 설득해서 한국으로 함께 여행을 오자고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곰곰이 되새겼어요. 그것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고 엄마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주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음식이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 사람들을 연결하고 치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엄마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지연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장기간 채식으로 인한 단백질 결핍이 엄마의 잦은 골절과 넘어짐의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수십 년간 철저한 채식을 고수해온 엄마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뭔가 시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전화로 조심스럽게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지만 예상대로 엄마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클레어, 내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잊었니? 라는 말로 대화는 번번이 끝났어요. 몇 달간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겨울이 한창이던 1월의 어느 날, 엄마로부터 또다시 전화가 왔어요. 집 앞 계단에서 미끄러져 이번에는 손목이 부러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깁스를 했고 한 달간 손목을 사용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모든 일정을 미루고 엄마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엄마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항상 강인하고 독립적이었던 엄마가 깁스를 한 채 힘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말랐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엄마의 집안은 정리되지 않은 채였고 냉장고에는 몇 개의 야채와 두부만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엄마의 집에 머물면서 집안일을 도왔어요. 그 과정에서 엄마의 식단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단백질 섭취는 두부와 콩으로만 한정되어 있었고 그마저도 충분한 양이 아니었어요. 의사의 진료 기록을 보니 단백질 부족이라고 적혀 있었고 칼슘과 단백질 보충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보충제라도 먹어봐요. 라고 제안했지만 엄마는 여전히 완고했어요. 난 내 신념대로 살 거야. 내 아빠처럼 되고 싶지 않아.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엄마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그녀도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지내는 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 깨끗한 도시, 그리고 특히 봄에 볼 수 있는 벚꽃의 아름다움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고의적으로 음식 이야기는 피했고 대신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의 초점을 맞췄어요. 놀랍게도 엄마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녀도 젊었을 때 아시아 여행을 꿈꿨었다고 말했어요. 아빠와 결혼하기 전 세계 여행을 계획했었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기회를 포착했어요. 엄마, 3달 후면 한국에 벚꽃이 필 거예요. 우리 같이 가볼래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자신의 건강 상태와 식이 제한 때문에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도 좋은 채식 옵션이 많다고 설득했어요. 사실 제 머릿속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지만 그건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엄마는 동의했고 우리는 4월 초 한국 여행을 계획했어요. 다음 몇 달 동안 저는 여행 준비를 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여행자 보험도 꼼꼼히 들었습니다. 4월 초 우리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엄마는 여전히 깁스를 풀었지만 손목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약간 불편해 보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엄마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아마도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빠 없이 그리고 딸과 함께하는 긴 여행이라 감회가 새로웠을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우리는 바로 서울의 호텔로 향했어요. 엄마는 공항철도의 깨끗함과 효율성에 감탄했습니다. 미국이었으면 이런 모습 상상도 못했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우리는 근처 식당에서 간단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를 위해 비빔밥에서 고기를 빼달라고 요청했고 엄마는 그 맛에 놀라워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나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공원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어요. 하얀 벚꽃 터널 아래로 걸으며 엄마와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아빠와의 첫 만남 그리고 제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사실 내 아빠도 처음엔 채식이 아니었어. 우리가 만났을 때 그는 고기를 무척 좋아했지. 특히 바비큐를.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고 저는 그녀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우리는 공원을 거닐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던 순간 엄마가 갑자기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순간적으로 저는 엄마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엄마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고 발목을 붙잡고 통증을 호소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달려와 도움을 주었고 구급차도 불러주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괜찮을 거예요, 엄마, 라고 위로했지만 내심 심각한 골절이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구급차는 빠르게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우리를 데려갔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체감했습니다. 접수부터 초기 검사까지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요. 다행히 병원 직원 중 영어를 잘하는 분이 있어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엄마는 즉시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생각보다 더 심각했어요. 의사는 저에게 영어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발목에 경미한 골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걱정되는 것은 전반적인 골밀도예요. 엑스레이 결과를 보면 심각한 골감소증 징후가 보입니다.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골밀도 검사를 권장합니다. 저는 의사의 말을 엄마에게 전했고 엄마는 잠시 생각한 후 검사에 동의했어요. 그날 오후 엄마는 골밀도 검사, 종합 혈액 검사, 그리고 영양 상태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미국의 병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온 다음 날, 저희는 주치의와 상담을 했습니다. 의사는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결과를 설명했어요. 어머니의 상태는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골밀도가 정상의 60% 수준이며 이는 심각한 골감소증에 해당해요. 또한 비타민 B군, 단백질, 철분 등 여러 영양소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엄마는 처음에는 믿지 않는 듯했어요. 난 항상 건강한 식단을 유지해왔어. 어떻게 이런 일이? 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엄마의 식이 습관에 대해 물었고 엄마가 20년 넘게 철저한 채식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의사는 매우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채식은 건강에 좋을 수 있지만 단백질, 비타민, 철분, 칼슘 등의 섭취가 부족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단백질이 부족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채식주의자라고 하자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죠. 그리고 엄마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최근에 근력이 약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지 않으셨나요? 엄마는 처음으로 잠잠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그랬어. 계단을 오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무언가를 들기도 어려워졌지. 라고 인정했어요. 이젠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엄마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의사는 치료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우선은 발목 골절 치료를 위한 깁스와 함께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를 처방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식단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점진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부감이 심하시다면 처음에는 생선이나 달걀부터 시작해보세요. 엄마는 의사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엄마의 표정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20년 넘게 유지해온 신념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후 엄마는 깁스를 한 채 휠체어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최소 3일간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권고했어요. 처방된 약을 챙기면서 저는 엄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평소에 단호하고 완고한 모습이 아닌 혼란스러움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20년 넘게 굳건하게 지켜온 신념이 하루아침에 흔들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닐 테니까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엄마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거리 풍경이 마치 그림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엄마는 한참을 침묵하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클레어, 난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어. 내 아빠가 돌아가신 후 고기를 멀리하는 게 우리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지금 내 몸이, 난 그저 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엄마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도 알아요. 엄마가 날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걸. 그렇게 우리는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채식주의는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아빠를 잃은 후 엄마가 선택한 애도 방식이자 나를 지키기 위한 방패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방패가 오히려 엄마 자신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의 상태는 조금 나아졌어요. 휠체어를 타고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으면서 엄마는 문득 말했습니다. 클레어, 의사 선생님이 말한 단백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20년 넘게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묻어났어요. 그 순간 저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엄마, 한국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고기를 조리하는 문화가 있어요. 특히 채소와 함께 먹는 방식이 많죠. 천천히 시작해볼 수 있을 거예요. 엄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은 미미한 동의였지만 제게는 큰 승리였습니다.
그렇게 매 끼니의 달걀을 먹는 연습을 하는 엄마를 보는데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이틀 후 엄마의 상태가 호전되어 짧은 거리는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이때를 기회로 삼아 엄마에게 제안했습니다. 오늘 저녁 특별한 곳에 가보는 게 어때요? 한국의 진짜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요. 엄마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저는 호텔 근처에 있는 작지만 평판이 좋은 삼겹살집을 예약했습니다. 이 식당은 지연이 추천해준 곳으로 한국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곳이었어요. 전통적인 한옥 스타일로 꾸며진 내부는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삼겹살집에 도착해 자리에 앉았을 때 엄마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주변에서 고기 굽는 소리와 냄새가 진동했고 엄마는 불편한 듯 자리에서 꼼지락거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노력했어요. 이곳은 한국의 전통적인 삼겹살집이에요. 고기를 굽고 채소와 함께 먹는 문화가 특별하죠. 엄마는 메뉴판을 보며 망설였습니다. 클레어, 난 이런 곳에 올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그냥 한번 시도해보는 거예요. 몸을 위한 거고, 건강을 위한 거고. 아빠도 엄마가 건강하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그 말에 엄마의 눈가가 촉촉해졌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메뉴를 주문했어요. 특상 삼겹살 3인분, 김치, 된장찌개, 그리고 각종 반찬들을 시켰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나니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20년 동안 고기를 거부해온 엄마에게 삼겹살을 먹이겠다는 계획이 갑자기 미친 짓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불판이 달궈지고 첫 번째 삼겹살이 테이블에 나왔어요. 직원이 고기를 불판 위에 올려놓자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고소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엄마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난 못할 것 같아, 클레어. 저는 침착하게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에게 배운 대로 가위로 고기를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뒤집개로 조심스럽게 뒤집으며 굽기 시작했어요. 고기가 익어가면서 방 안에 퍼지는 향기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반응을 살폈어요. 처음에는 불편해 보였지만 점차 그녀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기가 완벽하게 익었을 때 저는 상추 한 장을 손에 들고 쌈장을 살짝 발랐습니다. 그 위에 익은 삼겹살 한 조각을 올리고 마늘 한 쪽과 파절임을 함께 얹었어요. 완벽한 쌈을 만든 후 저는 엄마 앞으로 그것을 내밀었습니다. 한 번만 시도해봐요, 엄마. 삼겹살집에서 엄마 앞에 쌈을 내밀던 순간 저는 떨렸어요. 이 순간이 우리 관계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엄마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천천히 손을 뻗어 쌈을 받아들었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엄마는 쌈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씹다가 점점 그녀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움, 충격, 그리고 마침내 이해와 기쁨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고 엄마는 잠시 말없이 씹기만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너무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걸 포기하고 살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쌈을 다 먹고 손을 뻗어 직접 다음 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상추에 쌈장을 바르고 삼겹살을 올리고 마늘과 파를 얹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두 번째, 세 번째 쌈을 먹었고 점점 더 자신감을 얻어갔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처음 주문한 3인분을 모두 비웠고 추가로 2인분을 더 주문했습니다. 엄마는 마치 오랫동안 굶주렸던 사람처럼 열정적으로 고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소주 한 잔을 마시더니 문득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어릴 땐 캠핑장에서 구워 먹던 고기를 참 좋아했어. 내 아빠 떠난 이후 그걸 다시는 못하게 된 게, 내게도 강요하게 된 게 정말 미안하다. 엄마의 고백은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엄마도 한때는 고기를 좋아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한 것이 순전히 아빠의 죽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요, 엄마.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둘이서 5인분의 삼겹살을 해치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엄마는 제 어깨에 기대어 걸으며 말했어요. 이런 맛을 잊고 살았다니 얼마나 많은 걸 놓쳤던 걸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보다는 새로운 발견에 대한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엄마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린 것처럼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녀의 어린 시절,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했던 바비큐 파티, 그리고 아빠와 처음 만났을 때 함께 갔던 스테이크 하우스의 추억까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호텔방에서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고 울었어요. 엄마와 저는 진짜 화해했고 그것은 단순히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삼겹살은 단지 매개체였을 뿐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찾은 연결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엄마는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다양한 고기 요리를 시도하고 싶어 했어요. 우리는 갈비찜, 불고기, 닭갈비 등 다양한 한국 고기 요리를 맛보러 다녔습니다. 특히 엄마는 곱창에 큰 관심을 보였고 처음 먹어본 후에는 이렇게 특별한 맛이 있다니 라며 감탄했어요. 남은 여행 기간 동안 우리는 진정한 먹방 여행을 즐겼습니다. 아침에는 육개장이나 설렁탕 같은 고기 국물 요리로 시작하고 점심에는 비빔밥이나 된장찌개, 저녁에는 각종 구이 요리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엄마의 얼굴에는 활기가 돌아왔고 피부도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의 말대로 단백질 섭취가 늘어나면서 엄마의 기력도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물론 골감소증이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엄마가 몸이 조금 더 가벼워진 것 같아 라고 말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우리는 마지막으로 다시 그 삼겹살집을 찾았습니다. 이제 엄마는 훨씬 능숙하게 고기를 굽고 쌈을 싸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엄마는 문득 말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면 어떡하지? 우리 동네에는 이런 맛있는 한국 음식점이 없는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 동네에도 괜찮은 한국 식당이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가 직접 배워서 요리해드릴게요. 엄마는 고마움이 담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후 엄마는 정말 변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완고한 채식주의자가 아니었고 건강을 위해 적절하게 단백질을 섭취하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엄마는 미국의 일반적인 고기 요리에는 큰 흥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고기는 다 거기서 거기야. 한국 음식만 정말 맛있어. 라고 매일 말했습니다. 엄마의 건강은 점차 나아졌어요. 정기적인 검진 결과 골밀도가 조금씩 향상되고 있었고 피로감도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엄마의 마음이 더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아빠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분기마다 짧게라도 한국에 가서 식도락 여행을 즐겼고 매번 새로운 음식과 장소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에게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준 특별한 장소가 되었어요. 지금도 엄마는 종종 가족끼리 고기 구워 먹는 건 최고의 행복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진심으로 느껴요. 한국이 우리 사이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줬다고요. 우리는 이제 같은 식탁에서 웃으며 고기를 먹고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먼 나라의 낯선 음식이 20년간 쌓인 벽을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전부일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알아요. 삼겹살 한 점이 우리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엄마와 함께 다음 한국 여행을 계획하며 또 어떤 새로운 맛과 추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과의 식사가 줄어들고 있진 않나요?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들고 오늘 저녁은 같이 삼겹살 먹을까? 라고 소중한 사람에게 말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오늘도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